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사원 시사평론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당 수습까지 혼돈의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총선 이후 국민의힘 내부 상황, 당 소장님 뭐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난장판이죠.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일부 소수의 의원들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저번보다는 총합의 지지율이 올랐잖아. 5석 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처럼 잘하면은 또 정권 교체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선거 또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박수영 의원 같은 분, 부산의 남구 지역구를 갖고 있죠. 그런 분은 소수인 것 같고요. 대다수는 정말 큰일 났다. 네. 그래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탄핵 정국, 특검 정국으로 국회를 몰고 갈 텐데 상당히 소수파인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혼돈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오전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선거 참패로 위기에 놓인 당 수습책을 좀 논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권한대행은 108석에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돼.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아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 보일 것인지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일 건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사원 평론가님, 윤재옥 원내대표 어쨌든 상황 인식은 올바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4%포인트 정도 차밖에 안 나는데 전체 표수로는. 근데 의석 차는 거의 2배 가까이 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졌는데 그 모든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가져가서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뭐 자족적인 어떤 판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아마 왜 우리가 선거 패배를 하게 됐는가, 특히나 영남당으로 다시 또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수도권이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타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알아요.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연전연패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과 한 2년 전, 3년 전 얘기예요. 대선 총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선거부터는 계속 졌잖아요. 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그럴 때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냐면요, 왜 졌는지 백서 하나 발간 안 했다 이거였어요. 도대체 진 이유가 뭐냐, 그 분석도 안 하고 뭘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패인 분석을 안 해요. 왜 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른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친윤계와 친한계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분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아마 우려해서 그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짧은 시간 안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을 수습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낙선자들도 있고 새로운 당선인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들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금방 어떤 답을 도출해내서 뭔가 딱 내놓으려고 막 그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정말 참패 원인도 되돌아보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정책 방향이나 또 어떤 그 국회를 운영할 때의 모습이나 여야 협상할 때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다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모여서 여러 논의를 했다고 하죠. 바로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 아니면 다시 비대위 체제로 당을 수습할지. 그런데 지금 최고위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김사원 평론가님, 이게 좀 최선의 선택일까요, 지금?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 소장께 제가 오히려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장 소장께서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당원 당규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질서 있게 정리해가는 과정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장 소장님, 최고위가
없잖아요. 최고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려면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비대위원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합법적인 지도체제를 꾸려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윤재욱 원내대표잖아요. 예. 근데 이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아마 22대 국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겁니다. 그런 그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꾸리고 지명을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한시적인 비대위 체제가 뭐 예를 들면 8월 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관리를 맡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겸임하는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곧 탄생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첨언을 드리는 건데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혁신형 비대위로 가져나갈 거냐, 아니면 관령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곧바로 전당대회로 갈 거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분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관령에 조금 가까운 비대위를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국민들은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대표 뽑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 뽑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갈 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바뀔 거에 관한 문제예요. 저는 여기가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그냥 다 쫓아버리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임기 중반에 있는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했어요. 그 제일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내가 차기 원내대표도 내 마음에 좀 드는 사람, 그런 사람 임명하고 싶어. 그리고 당무에 또 개입하려고 든다거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 지난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내부는 더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의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당선인 총회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여러 가지 쇄신 요구나 뭐 혁신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 무난하게 정해진 일정이나 절차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 다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유성환 평론가님께서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셨는데,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냐, 통합형 비대위가 될 거냐,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아마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원회가 된다면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임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이냐, 2, 3개월이라도 당원 당규 룰을 개정을 해서 지금 당원 100%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심과 맞지 않다. 당원 당규 룰부터 개정해서 민심이 대표적으로 반영되는 50이라든지 70% 이상 반영되는 그런 룰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혁신형 비대위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좀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형 비대위는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과 개혁을 해내겠다고 하잖아요. 관리형 비대위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2, 3개월이라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혁신형 비대위 체제가 필요해 보인다. 네. 당에 젊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하루속히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